안녕하세요. 매일 미국주의 쓰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거 재무제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아주 어려워하죠. 제가 그랬거든요. 감가상각비가 뭔 말인지 또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재무제표에서 적용을 하는지, 감가상각비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감가상각 되는가 보다 요렇게만 봤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두면은 유용하더라고요, 재무제표 보는데. 그래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가상각, 이 말은 이제 어떤 재화의 가치가 떨어져 나간다는 걸 얘기하죠. 새 차를 샀는데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중고로 팔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 어떤 재화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값어치가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근데 모든 유형, 무형 자산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빵원이 됩니다. 빵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이 일정 시간이라는 거는 그 자산의 종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건물은 길고 30년 이렇게 길고, 어떤 장비는 5년, 어떤 장비는 3년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빵원이 됩니다. 빵원.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감가상각 비용에 대한 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예시지, 이거는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는 조금 아니라서 헷갈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예시가 끝난 다음에 감가상각 얘기를 할 때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시라고 좀 과하게 예시를 지금 드리는 거고, 도움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대국밥을 하는 매미남이 있는데, 최신 장비를 1000만원에 샀습니다. 1000만원. 이것도 감가상각이 있어서 5년 뒤에는 빵원이 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값어치가 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순대국밥집은 사채업자들이 항상 매년 말에 와서 돈 달라고 아주 악을 씁니다. 그래서 돈을 맨날 내야 돼요, 이 사채업자들한테. 그래서 돈을 아주 악착같이 뜯어가는데, 장비를 새로 샀잖아요. 그래서 일시불로 샀는지 할부로 샀는지는 아직 이 사채업자들에게 비밀을 했습니다. 물론 일시불로 샀죠. 근데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일시불로 샀다고 얘기를 한다면, 일시불로 현금으로 다 샀기 때문에 그건 이제 끝난 거고, 돈 벌었으니까 첫 해에도 이익금은 다 내놓으라 그러겠죠. 두 번째 해도 다 내놓으라 그럴 거고, 애누리 없이 돈 벌었으니까 다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사채업자들이 다 뜯어가겠죠. 이 사채업자들의 정체는 이따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어요. 기계는 값어치가 이제 다 됐죠. 근데 이익금이란 이익금은 전부 다 이 사채업자들이 다 갖고 가서 없습니다. 그래서 망했죠.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할부로 샀다고 이 사채업자들에게 뻥을 치는 겁니다. 할부로. 그러면 할부금은 빼고 이익금을 다 내놓으라 그러겠죠. 할부금은 빼고. 그럼 매미남 입장에서는 할부금만큼 현금을 세이브할 수 있겠죠. 아껴둘 수 있으니까 이득이 되겠죠. 두 번째 해도 사채업자들이 할부금은 빼고 다 내놔라 이럴 거니까 또 이만큼 개이득이죠.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계속 현금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더라도 장비가 이제 수명을 다하고 값어치를 다 하더라도 국밥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겠죠. 현금이 어느 정도 세이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차이는 이 첫 번째, 일시불로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돈이 안 남는 거예요. 근데 할부금이 있다고 치면 할부금만큼 빼고 이익금을 다 내놓기 때문에 세이브가 된다, 이 얘기고, 이걸 주식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채업자들은 배당을 달라는 주주, 세금을 내라는 국가, 이자를 내라는 은행, 이런 이제 각자의 입장들이 있겠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년 돈을 여기에 내야 되죠. 세금도 내야 되고, 배당 주는 주식은 배당도 줘야 되고, 뭐 이자도 매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장비를 샀습니다. 아까 전이랑 똑같이 1000만원짜리 샀다고 보죠. 1000만원짜리. 자산의 변화는 없게 됩니다, 이때는. 왜냐면 현금이 1000 있었고 장비를 사서 장비가 1000만원짜리가 생긴 거고 현금은 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은 변하는 게 없어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 즉시의 자산은 변화가 없고, 자, 첫 번째로 감가상각비가 없다면입니다. 없다면. 이거는 아까 전에 이 경우와 비슷합니다. 돈 벌었으니까 이익금 다 내놔. 이 경우와 아주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금은 영업이익의 20%를 내야 되고 배당을 순이익금의 100%를 줘야 된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이것도 아주 극단적인 가정이고, 매출은 그냥 쉽게 500만원이라고 볼게요. 1년에 500만원, 그 다음에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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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 똑같죠? 인건비가 1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얼마일까요? 원래는 감가상각비까지 빼서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표시를 안 해놨죠. 여기 쭉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서 영업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500에서 100을 빼면 400이겠죠. 400만원이 영업이익입니다. 세금을 영업이익의 20%, 80만원이 되겠죠. 세금은 제가 400만원을 따로 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400만원이 영업이익이고 거기에 20%면 80만원이겠죠. 맞나? 그래서 400만원인데 영업이익이 세금을 80만원 내니까 순이익은 32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 순이익의 100%를 배당금으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또 320을 배당금으로 줍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번 게 없어요. 순이익이 원래 현금으로 가져야 되는데 배당으로 다 100% 줬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현금이 플러스 되는 게 여기선 없겠죠. 회사에서 돈 벌어갖고 감가상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계속 1000만원이고 현금은 0원입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똑같고 현금은 계속 안 들어옵니다. 기계는 1000, 똑같아요. 계속 1000인데 문제는 5년째예요. 5년째. 기계의 가치가 0원이 되는 순간입니다. 0원. 기계 가치가 0원이 됐어요. 근데 회사는 돈 벌어서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은 갑자기 1000이다가 0원이 돼버립니다. 기계도 0원, 돈 번 것도 없고 전부 다 0원이죠. 여기서 이 표를 보면은 이득인 집단이 있습니다. 배당금 받는 사람들, 세금 받는 사람들. 아주 좋죠. 세금, 영업이익의 20% 받았으니까 많이 받습니다. 배당금, 순이익의 100% 받아서 많이 받았죠. 회사는 순이익도 좋다고 막 이렇게 소리치고 했는데 결국엔 회사는 5년 뒤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0원이니까 세금도 다 내야 되고 배당금도 다 줘야 되고 내 호주머니에 실제 현금은 안 들어오고 아주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죠. 주주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아주 달콤할 수 있죠. 한 4, 5년은. 나라 입장에서도 달콤하죠. 사채업자들. 근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안 들어옵니다. 회사 내에 돈이 쌓이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있다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출은 500만원이고 인건비는 100만원입니다. 근데 1000만원짜리 장비였기 때문에 5년 동안 200만원씩 까인다고 보겠습니다. 200만원씩. 그럼 감가상각비가 200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을 구해야 되겠죠. 500만원에서 300 빼면 됩니다. 인건비랑 감가상각비 빼면 영업이익이 200만원이 나오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너무 줄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왜냐면 200 돈 안 썼는데 썼다고 뻥쳤잖아요. 뻥쳤으니까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내 호주머니로 이렇게 가서 200 세이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200만원이 나왔잖아요. 200만원을 20% 세금을 내면 40만원이죠. 세금도 감가상각비가 없을 때는 80만원을 냈어요. 근데 많이 줄었어요. 세금이. 감가상각비가 있으니까 세금이 엄청 줄었죠. 나라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좋죠. 현금은 현금대로 세이브되고 세금 적게 내고 거기다가 순이익이 발표할 때는 별로 안 좋죠. 순이익이 줄었다고 발표하니까. 하지만 순이익이 적게 표시되기 때문에 배당금도 적게 줘도 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겠죠. 주주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겠지만 회사는 그 200만큼 세이브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장비가 1000만원짜리였는데 200만원의 감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800만원이 되고 그 떨어진 만큼은 현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 해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이 또 세이브 돼서 또 400만원이 되고, 왜냐면 앞에 200이랑 더하면 되겠죠. 200만원 200만원 더해서, 그리고 800만원에서 기계에 있는 기계의 값어치가 800만원으로 줄었었는데 또 200만원 줄면서 600만원이 되겠죠. 세 번째는 기계는 400, 현금은 또 200 늘어서 600. 4년차 때는 기계는 또 400에서 200 줄어서 이제 200만원어치의 값어치가 되고 현금은 또 800만원이 되겠죠. 5년차가 되면은 기계가 빵이지만 현금은 1000만큼 다시 쌓였습니다. 그래서 5년차가 되면 이 현금 가지고 또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로 돈을 썼다고 장부에 적어버리면 이 사채업자들, 회사 입장에서는 뭐 배당, 세금 이런 사람들을 속이고 내 호주머니로 현금을 튕길 수 있겠죠. 실제로 기계가 뭐 잘려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장부상에 200만원 썼다고만 표시하고 내 현금으로 빼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감가상각비로 돈을 썼다고 표시를 하니까 세금 낼 것도 줄어들고 배당금 줄 것도 줄어들고 내 호주머니의 실제 현금은 늘어나고 아주 좋죠.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굉장히 감소되어 있겠죠. 물론 이 정도는 감소해야죠. 이 정도는 재무제표를 보면서 좀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감가상각비로 표시를 하면은 이 현금 흐름표상에서 현금이 늘어난다. 그리고 세금도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회사 내에 돈이 쌓이게 되고 이 돈이 쌓이는 걸로 회사의 영속성을 위해서 감가상각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감가상각비, 일종의 이것도 비용이에요. 비용.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이런 것처럼 돈을 썼다는 거죠. 그만큼의 돈을 현금으로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금 줄이고 배당 줄이고 그리고 내 실제 현금은 늘어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안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봐야 조금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감가상각비가 좀 처음에
접할 때 뭐 이거 뭐 별거 있나?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봤던 내용이라서 이거를 처음에 알고 들었으면은 알고 봤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았겠다 이런 생각에 만들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